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어제 이제 하루를 쉬었더니 네. 금세 금요일이 와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또 금요일날 쉬지 않고 또 같이 또 이게 가면서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반등은 좀 하고는 있는데 시장 네네. 자체가 이제 확 그냥 올라가진 않으니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종목이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쉬는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꼭 쉬고 오면 문제가 생기더라, 시장에. 안 쉴 수도 없고, 이거. 아유, 근데 앞으로 또 월화 또 쉬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소급해가지고 한 방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예의주시를 해야겠고요. 네. 시장 자체가 좀 정확한 방향성이라든지 또 정확한 추세, 누가 봐도 이제 올라가나 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조금은 좀 눈치를 잘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네, 이렇게 달이 바뀔 때마다 포트를 한번 쑥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달 이 맞아, 포트로 괜찮을까? 네,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죠. 조금 내가 이거 감이 안 온다 싶으신 종목들을 버리셔야 되는데 또 버리기에는 막상 또 이게 손이 안 나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타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그 타인이 있습니다. 저희 랭킹쇼 1시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서 네. 갖고 있는 포트 약간 좀 이제 필요한 걸로만 싹싹 한번 좀 해야 모아보시고 될 것 같아요. 5월 달에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5월은 좀 4월이랑 달라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유튜브로 남겨주시면 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도 괜찮습니다.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바로 접수 받으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오늘 1000명이 안 돼요. 왜요? 그 말은 이제 금요일 날 다 휴가 쓰시고. 근데 그거는 우리 회사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어땠는데? 지금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없어요, 사람이. 없어? 사무실도 썰렁합니다. 요즘은 우리만 그렇게, 여기 있어.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네. 요즘은 그렇게 휴가를 써도 되는구나. 요즘에 MZ세대들 눈치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보지 말자. 네. 그럴 건 미리 하든가. 자, 어쨌든 간은. 많이 갔대요, 연차. 많이 갔군요. 네. 지금 아주 뭐 산에든 들에든 다 뭐 바닥까지 사람들 꽉꽉 차 있을 텐데, 낙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비 오더라고요. 그거 참 쌤통이다. 그러니까. 아니, 왜 연휴 때 어제도 비 왔잖아요. 네, 맞아요. 날씨가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연휴에 또 비 소식. 그렇습니다. 네. 좀 깝깝합니다. 막막합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누가 좀 이 연휴를 어떻게 집에서 보내야 될지, 실내에서 보낼지 네. 아이디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좀 공유해 주세요. 진짜요. 진짜. 뭐 하냐? 절박해요, 그렇죠? 진짜. 예. 같은 네. 심정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 이번 주는 제가 계속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쵸. 예, 오늘의 랭킹은요. 5월 들었어요. 네. 이럴 때 요거 한번 다뤄줘야죠. 뭔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 보여주시죠. 가족의 달. 가족의 달. 가정의 달이야? 가족의 달이에요? 아무거나. 가로 열고 후덜덜. 가로 닫고. 후덜덜. 뭐 지갑이 후덜덜이에요? 지갑도 후덜덜, 다 마음도, 후덜덜, 멘탈도. 후덜덜. 예. 네. 자, 그냥 순탄하게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의 질문 화목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보여주시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우리가 다 행복해요. 행복하죠. 네, 행복하다는 가정 하에 이거 나온 이 질문인가? 사람아. 조금 그러네. 위험해. 자, 어쨌든 가장 간에. 행복을 느끼는 순간. 그렇죠. 우린 다 행복한 겁니다. 네네네네. 행복을 강하게 못 느낄 뿐 행복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 최고의 경지다.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거다, 이거는. 이런 답이 있어요? 있죠. 이런 답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퍼센트까지 이거 있어요. 대단한데? 네. 그리고 함께 밥 먹을 때. 네. 행복합니까? 그냥 밥 먹는 거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뭐.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또 되게 소탈하네요, 또. 자, 그리고 네. 일상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눌 때. 이게 이제 주의해야 돼요. 왜요? 행복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토킹. 그렇죠. 토킹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 주제를 정확하게 갈라야 됩니다. 그럼요. 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혹여나 이번에 뭐 가족에다 모여있을 때 정치 얘기 꺼낸다. 직업, 이런 얘기 나온다면 큰일 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치도 정치지만 네. 뭐 일은 언제 하냐 뭐 이런 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또는 뭐 결혼이나 또는 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면 처음에 좋게 시작해. 그렇죠.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행이나 외출을 함께 할 때, 저건 대단한 거예요. 네네네.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저것도? 왜냐면 이제 여행? 가족들과의 여행,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여행 부모까지 가서 뭔 일 있었어요? 아니, 뭔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출 함께 할 때 웃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좀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네. 웃는 모습 보일 때 그게 싫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좋죠. 서로 그렇습니다. 이제 웃고 얘기하면서 맛있는 그렇습니다. 거 먹고 이게 최고죠. 예, 맞아요. 예. 자, 어쨌든 우리 채팅창에도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 행복합니다. 오늘 그거 전제로 해서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계속 뭐라고 하면서 다른 말 하시면 곤란해요. 알겠어요. 좋습니다. 네, 안 걸게요. 제가 댓글 좋습니다. 안 걸고 행복하게 합시다. 네, 전제 하에 어. 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글쎄 행복할 때가 우상현님 저런 말 하시면 안 진짜. 돼요. 가끔 왜요? 떨어져 왜? 있으면 이런 왜? 거 안 된다니까요. 가끔 우리 행복하자니까요. 예. 자, 어제 김수경 앵커가 지금 상당히 다른 데보다 고민되네요. 고민되고 싫은 건 확실하게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그냥 알겠어요. 이거 할 때 함께 식사할 때 함께 맛있는 식사할 거 먹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이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수경 앵커. 네, 이때가 제일 행복하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가운데 5위부터 네. 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와 함께 네.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아, 우리 김영일 전문가는 아직까지 이게 자신만의 지금 가족을 좀 꾸린 상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 부모님, 누나, 조카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 모여있으실 시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자 그때 어느 때 좀 행복합니까? 같이 있을 때. 저는 이제 뭐 행복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서 밥 예.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랑 똑같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밥 먹어야 조금 배고프면 열받는 거 알죠? 그날마다 참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이 심적인 부담감이 있는 어버이날은 어떻게 준비하셨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준비 끝내셨습니까? 준비 중입니까? 뭐 5월 달에 어린이날도 같이 겹쳐 있으니까 네. 뭐 감사합니다. 같이 놀러 갔다 오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출발합니다.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좋겠다. 캠핑이다 캠핑 제가 봐서는요. 아이고야, 예, 캠핑 좋겠다. 느낌이죠. 네네네. 자, 가벼운 어쨌든. 마음으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네.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진산이 님께서 또 이 리노공업으로 갑니다. 리노공업. 테스트 한번 해야죠, 반도체도. 네, 네. 36,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에 들어가신 확률이 매우 높죠. 자, 10%더 들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낮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리노공업 더 사도 되는 건지 한 번 또 시세 한번 나왔거든요. 47,000원 가는지 알아봅니다. 자, 전문가님, 리노공업 더 살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도 이제 좀 타이밍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2분기, 3분기까지 해가지고 뭐 HBM이나 낸드, 뭐 그다음에 D램 가격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이제 다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또 모건 스탠리에서 리포트를 하나 낸 게 이게 있는데 뭐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냐면 메모리 빙산이 다가온다라는 내용의 이제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리 쪽이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이제 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메모리나 혹은 이제 HBM 시장에 대해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업황이 이제 악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뭐 이번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회복,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에 차오르고 있게 하기는 하지만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반도체 쪽에는 악영향이 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마찬가지 반도체 업황이 또 이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 회복, 그러면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실적 상승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눈에 띄는 숫자로 찍히는 게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살짝 떨어졌다가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소켓 장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또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수주량이 늘어나야지 결국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크게 찍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신공장도 이번에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실적 회복
실적 성장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신공장까지 만들어지는 내년 전도까지는 넘어가야 결국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실적에 따른 숫자로 찍히는 것에 따른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닥권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제 바닥권이기는 한데 바닥권에서 또 동시에 헤쳐나가야 될 매물 구간도 굉장히 두터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38,000원 구간부터 4만원 중반대까지 해서 매물대가 매우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 구간을 또 소화를 다 해주고서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바로 어떤 뭐 추가 매수나 혹은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더 들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업황 자체도 이 관세가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저가 이탈을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21선 구간을 어느 정도 저가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선 구간을 저가로 잡고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38,000원 구간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 맞추어서 단계적인 대응이 되셔야 한다라는 점 또한 안내를 드리고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시장이 본격적으로 순환매가 시작이 될 텐데 아직까지 반도체는 크게 탄력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 수급을 좀 받아주는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더 들고 갈 만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산이 님의 네. 리노공업이었습니다. 추가 매수 아니었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고 10% 비중으로 이번에는 좀 수익 쪽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 반도체 쪽이 확실하게 뭔가 모멘텀이 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바로 올라오네요. 네, 반도체 쪽이 요즘에 쉬다 보니까 캠트로닉스도 올라오고, 네, 종목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근데 확실히 한가하긴 하네요, 저희 게시판도. 그렇습니다. 많이 오셔야 되는데, 미진에 또 조금 오시면 어떡하지? 미스터 진단도 파이팅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뭐가, 네. 굳이 뭐, 가끔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행은 뭐예요, 가족의 달? 뭐,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저는요, 중요한 카드들, 예를 들면 뭐, 캠핑이라는 카드, 그리고 약간 여행 또는 뭐 다 같이 어디 딴 데 가는 이런 카드들 해외여행 등등. 네네네. 다 썼어요. 다 썼어요? 4월에 다 썼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놀기에는 조금 네. 일을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싹 더 땡겨야 강하고. 되는 구간이구나. 그 정신 네. 하나로 다음 주에 한번 나보려고요. 별 수 없어요. 네네. 수경이 거는 뭐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뭐 매일매일이 행사 같아가지고 삶이 다이나믹해요, 요즘에. 그건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당장 근데 눈앞에 닥친 연휴가 4일이잖아요. 토, 일, 월, 화. 그렇게 세지 마요. 갑자기 가슴 어깨가 답답해서요? 확 무거워지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세워야지. 저는 이제 미리미리 뭘 세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닥쳐서 당일을 계획을 세우는 맞아요. 스타일이라. 네. 뭐 계획 많이 세워봤자 계획대로 가지도 않는 것 같고. 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 됩니다. 날씨가 별로 안 좋다니까 그게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계속 세우는데 밖으로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야 시간도 잘 가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집안에서의 콘텐츠가 또 여러 가지 지지고, 생기게 되는 지지고 볶고 해야죠, 뭐. 그런 네. 악재죠. 어쨌든 그걸 이겨내면 또 뭔가 또 생길 겁니다. 네. 예. 여러분들 계획 어떠신지 궁금한데 좀 올려주세요. 맞아요. 게시판에 저도 한번 좀 참고. 실내라면 네. 여기를 가도 좋다. 이런 그러니까, 거.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히야토. 네, 원정가네요. 이히야토님의 네. 두산 에너빌러티. 그렇습니다. 네, 매수가 29,000원이세요. 그리고 1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손실이시다. 그러네요. 근데 오늘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지네요. 원전이 한번 시세가 나와서 그런 네.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정고점 수준이고 계속 올라왔었으니까 V자로. 그러니까 채권원 뭐 수주권도 나오고 해서 힘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조금 빠집니다. 신고점이 3만 원 돌파했던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기간 조정
정도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신정부에서 어떻게 원전 정책을 끌고 갈지가 좀 궁금해서 그게 좀 의문표라서 확실히 배팅을 못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처럼 아예 원전 다 접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아니니까. 그건 네. 아니니까 어느 정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점 행진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니면 좀 천천히 조금 답답한 속도로 움직이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쵸. 향후표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입 시점이 이거는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아니면은 오늘 진입을 하신 거겠죠. 뭐 주말간이 아니죠. 어제 또 이제 쉬는 동안에 또 이제 체코 수주권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또 워낙에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권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차오르게 되면서 실적이 또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는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 그러면서 체코 수주권이 또 이제 굉장히 26년 만에 또 이제 원전 수주가 수출이 된 거라서 이제 또 의미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타점을 노려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들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가 지금 과매수권에 도달을 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이 현재 과매수권에 도달을 해 있고, 과매수권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휴를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연휴 기간 동안에 결국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또 이제 간밤에 미증시 굉장히 또 왔다 갔다 많이 흔들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이상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번 주에 뭐 거의 매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에 이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도 같이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전 고점까지 도달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이전 이거 고가 부근 저항 부근에 도달을 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보셔라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진입은 너무나도 좀 아쉽다. 너무 진입 구간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주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든 뭐 하나솔루션이든 조선이든 방산주든 눌리는 구간을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셔라. 요거를 많이 강조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구간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가다가 지금 눌리는 구간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슬슬 어느 정도 진입 탑전을 노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 나오게 되면 그때 싸게 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고가 부근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일단은 저가 지금 27,000원 부근에서 오늘 형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27,000원 부근에서 저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나는 굳이 손절로 나오기는 싫다라고 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찌됐든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그저께 거래일과 오늘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힘이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그냥 손실 정리하기 싫다, 손절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저가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수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 전략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나는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 싫어라고 하신다면 현재 이 저가 부근 27,000원 부근이죠. 27,000원 부근을 저가로 잡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한 차례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저가를 잡았을 때 재매수 들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목표가 3만 원 정도로 잡고
이 구간을 또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정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하게도 다시 한번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대한 측면을 어느 정도는 또 보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가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거. 만약에 나는 아예 그냥 손절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기회비용을 손실 보더라도 기간을 투자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매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박스권 내에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뭐 다 마찬가지죠. 싸게 사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아이, 그럼요. 그게 네. 아니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데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고 추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목표가가 되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손절 라인도 조금 타이트하니까 그 잘 라인 지켜주시면서 대응 방법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할 때. 네. 우리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예상이 돼요. 예상? 네. 예상. 상당히 고난이도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맞죠, 이거죠. 같은 같은 공간에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거 뭐 신혼부부 설문조사 아니죠? 이거 이제 기한으로 보면 저는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설문조사 결혼했어요? 같은데? 깜짝이야. 저거 보여주시면 안 되죠? 사인 왜 보여주시죠? 사진 왜 보여줄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냥 사인 이미 나왔으니까 함께 식사할 때. 함께 식사할 때. 저는 이거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식사를 해도 용서가 안 되나요? 어쨌든 간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좋다는 거는 뭐 거의 뭐 신혼이나 나중에 이게 좋긴 좋은데 그 좋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릿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은은하니 그냥 안심되는 거 있죠. 그런 거 저희 와이프랑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요? 제가 이제 밤에 늦게 일 끝날 때도 있잖아요. 뭐 미스터 진단 같은 거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비밀번호 누르면 그 소리가 들릴 때 잠이 확 온대요. 이제 들어왔구나. 이제 거기까지 딱 안심이 딱 돼야 잠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의외의 답변이네요. 전 잠이 깨다, 와, 건이 왔다 이럴 줄 알았더니, 건이 왔구나. 이러면서. 저 반대로 생각해서, 건이 왔다. 이게 아니라, 건이 왔구나. 난 자야겠다. 그렇죠. 집에 들어오면 혹시 이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좋게 해석하자고요. 안심은 했다니까 뭐. 그래가지고, 어제 나와가지고 확 안아주진 않아도,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거. 12.7%. 확 이렇게 안아주게끔 한번 해보세요. 하세요? 건이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달려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 신혼 때의 감동. 다시 한번 재현하는 거 어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희 요즘 인위적으로 그러고 있는. 그래요? 네.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그 얘기 봐도 됩니까? 연기긴 해요. 사실 이게 막 진심을 담아서 그런 건 아닌데. 가정교육? 연기긴 한데 가정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뭐 1g의 진심이라도 있겠죠. 자, 어쨌든 5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12.7% 이렇게 해서 지금. 자, 그러면 1시 구간 때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상위권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에도 원전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만큼 오늘장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 종목 상담으로 만나봤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구간에는 파란불을 켜내면서 28,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정치 테마주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후보라는 점에서는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는데요. 형제 INC는 오늘 장 초반에 10% 넘게 밀렸지만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는 다시금 오름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3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오리엔트 전공도 7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중에 20%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낙폭을 축소해가면서 현재는 10%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현재 구간에는 만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한덕수 테마주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9위에 시공테크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까지 약속을 했는데요. 이런 소식에 테마주가 또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시공테크도 현재 구간에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8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최종 수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또 불확실성의 한복판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가량 하락을 하면서 54,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그룹주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4위에는 하나시스템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나그룹의 방산 3사가 칠레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남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 발굴에 나선 건데 이렇게 신시장 개척을 본격화하면서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현재 구간에 4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아래쪽 7위에 위치한 하나오션도 2%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만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로 올라보면 MD바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대체한다는 목표로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D바이스는 중국향 매출이 전체에서 98%를 차지한다면서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소식에 또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오늘장에 10%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2,700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로 내려오면 유비벨록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이렇게 유심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유심 공급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는 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는 사흘 만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위로 내려와 보면 세크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신규 상장했던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첫날을 제외하고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9%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16,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 텐데 이 하위권에도 정치 테마주가 여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12위에는 상지건설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장중에는 25%가량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는 마찬가지로 낙폭을 조금은 축소해가면서 6% 안팎의 하락률을 가져가고 있고 이외에 한덕수 테마주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18위에 들어와 있는 아이스크림 에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구간에 15%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5,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16위에 들어와 있는 대한제당 역시 6%가량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위에는 현재 LG엘로비전이 순위권을 더욱더 높여가면서 관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대해서 유심 부족 현상을 해결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대규모 가입자 이탈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사업자인 LG헬로비전의 수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 또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3,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로 내려와 보면 인벤티지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인벤티지랩은 약물 유지 기간을 최대 7일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오늘 장중에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43,8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14위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오늘장에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나흘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상승 탄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4%가량의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18만 5천원 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이수페타시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장에 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성장 전략과 함께 기업 가치 재고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13%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오늘장에도 두 자릿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7위로 내려와 보면 웅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창조업계에서 1위 기업인 프리드 라이프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거래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1,7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로 내려와 보면 BHI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차대회 후원사로 참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글로벌 원전 기업들과 해외 원전 수출을 비롯해서 B2B 미팅을 본격 진행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원전주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지만 다시 한번 탄력이 붙으면서 장중에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28,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0위까지 보성파워텍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조금 더 강하게 오르면서 20%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길게 달렸지만 그래도 5%가량의 오름세는 지켜내면서 현재는 3,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순위권에는 우선 인벤티지랩이 자리하고 있고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곡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일라이릴리는 1분기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네. 비만 치료제는 비만 치료제인데 먹는 거. 네. 그러니까 경구용으로. 그게 핫하죠. 알약으로. 네, 알약으로. 주사 맞는 건 무서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앞서서 뭐 일라이릴리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또 계약적으로 관세에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적 잘 나와도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하는데 연관성이 비만 치료제가 많이 팔리면 네. 그 위로 당기는 거 얼굴 그것도 잘 나간대요. 뭐요? 살 빠지고 처지니까 또 끌어당겨야 돼서 위로. 맞아요. 살이 제가 많이 쪄봤잖아요. 네, 리프팅. 쪘다가 다시 빼보니까 네, 그래요? 이게 운동해서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땡기는 게 맞아요. 그게 같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경비례하는구나, 같이 가는구나. 늘어나잖아요. 한 세트로. 맞네. 이봐, 안 쪄봐서 모르네. 쪄보면 맞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해볼게요, 한번 저도. 그렇게 되나. 뭐, 날씬하구만. 자, 어쨌든 간, 네. 전문가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요, 글로벌적인 그런 이슈들도 있고, 또 어디에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종목들도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좀 떠올랐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위고비가 이제 또 이제 주사제 형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비만 치료제가 지금 간 질환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인벤티지랩이 현재 대장주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D&D 파마텍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탄력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벤티지랩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가에서 벌써 15,000원 구간이었으니까 3배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D&D 파마텍이라든지 큐라테스 등등 해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은 이미 거의 다 또 신고가에 어느 정도는 영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 비만 치료제는 어느 정도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비만 치료제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후발주자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발주자로 또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현재 또 수급을 또 그렇게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연휴 전에 이 또 한 사이클이 돌았었던 그런 테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흐름이 이어간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현재 가고 있는 종목분들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또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좋네요. 네, 긍정적이고요. 이제 종목 네. 선택을 잘 선택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의견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네, 앞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좀 이렇게 힌트 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측은 힘들 거야. 아마 단일 이게 아. 멀리 예측할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김영일 전문가 이겁니다, 특징이 이렇게는. 시장이 어려울 때나 네. 좋을 때나 네. 수익률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김영일 전문가 특징이거든요. 알아요? 컨셉이기도 하고 항상 그걸 강조하시니까.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 꾸준히 계속 수익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될 수만 전문가님이 있다면. 약간 주식만 그럴 것 같지가 않고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 뭐 어떻게? 어떤 성향의 사람하고 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 호불호가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다 하더라도 네.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더 네. 많지만 그러니까. 정말 배워야 돼요. 늘상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진짜 장가만 가시면 된다. 벌써 얼굴이 구겨진다니까. 네. 잠깐만 가면 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 지금 프리 FA예요 지금. 많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퀴즈를 풀고 있잖아요. 네, 저희 왜요? 우상향님께서 지금까지 부부가 심장이 뛰면 병원 가봐야 병이지. 된다고.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이에요? 네, 그럼요. 아니 연차가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네요. 우상향님 연차가. 최소한 10에서 20년 사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심장이 뛰어도 심장 질환이 아니야. 네, 정상이려면 몇 년 정도까지는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딱 봤는데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러려면은 우선은 네. 신혼 가야 되고요. 네. 최소 전 많아봤자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혼도 개념 애매해요, 진짜. 언제까지가 오래 사귀었으면 그것도 신혼인지. 신혼이라고 또 볼 수도 없고.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아니야. 그래도 연애하고 결혼은 다르지.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근데 항상 그건 그래요. 전 이게 즐겁고 두근두근한 사람들은 네. 채팅창에다 난 너무 두근두근거려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안 두근거리는 사람들이 주로 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분석했구나. 분석했죠. 왜냐면 나만 그런가 이런 거 싶어갖고 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차이기 때문에 요거가 다는 아니다. 하지만 두근거릴 수도 있고 최소한 저는 아닙니다. 두근거림이 꼭 좋은 게 아니죠. 뭐 이렇게 편안한 것도 좋은 거고 이렇게 그렇죠. 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도 안 불편해. 이것도 좋은 거잖아요.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얼굴 보고 저기 앞에 있구나. 그리고 다시 또 내 할 거 하다가. 근데 이왕 보는 얼굴이 조금 더 잘생기고 이쁘면 좋지. 좋죠. 이왕이면. 좋지. 무조건 좋지. 맞잖아. 그럼요. 네, 화도 조금 덜 나고. 네, 저희 와이프가 항상 그랬어요. 항상 잘생기고 예쁜 여자 근데 만나라. PD님이 시끄럽대요? 진단 가래요. 알겠습니다. 네, 진단 가라고. 뭐 말을 진짜 못하게. 그러셨어요. 사실입니다. 어쨌든가. 네. 만나보죠. 자, 정한님의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산일전기. 본인 차례인데. 자, 산일전기 5만 원. 네, 매수가시고 5%밖에 안 되십니다. 더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 심상치 않네요. 오늘 좋은데요. 시세가 58,3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더 사시면은 단가 높아지시는데요? 5만 원이시잖아요, 매수가가. 목표가가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높으실 수도 있죠. 그래요? 네, 멀리 보고. 그러면은 한번 88만 원 조합을 가자. 해보세요. 전문가님의 시각을 한번 경청해보시고 그쵸. 지금 사면 단가가 높아지시는 거니까 리스크 있죠. 현금 투입이 지금 적당한 구간인 건지가 조금 의문이어가지고 전문가님 바로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전력 인프라 쪽은 굉장히 또 좋은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럽에서 최근에 또 이제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또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쪽은 특히 이제 또 뭐 미국 쪽에 어느 정도 수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화요일에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 라스트 찬스 시간에 또 안내 드리면서 전력 인프라 쪽은 지금 현재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업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뭐 하반기로 가면서 또 신규 2공장 가동이 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증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캐파가 증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오늘이 연휴 전날이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앞선 구간에 바로 매물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점이죠. 지금 보게 되면 61선, 121선 부딪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앞선 구간에 매물 구간이 상당히 또 이제 두텁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지를 보셔야 되는 구간인 겁니다.
현재 구간을 소화해주면은 뚫고서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소화를 해주지 못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현재 구간, 분기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매물 구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소화해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뚫어준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을 뚫고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6만 원 중반대까지는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5만 원 구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바로 못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저라면 차익 실현을 했다가 저가에서 다시 한번 또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또 바닥에 가면은 또 이제 반등 잡고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업황이 굉장히 좋고 종목의 성장성도 좋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은 분명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매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점.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했다가 저가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뭐 산일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 인프라 쪽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먼저 차분하게 매물 구간 소화해주는지 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일전기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실 타이밍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예. 자, 산일전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갔다 오십시오. 여행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네, 싸우지 마요. 뭔 소리야. 많이 싸워요. 김영희 전문가님 절대 안 싸우죠. 저만 걱정하는가 봐요, 네, 지금. 그럼. 예, 네. 어쨌든 간 불안합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그러면? 4위가 그냥 얼떨결에 나왔죠. 그럴 때일수록 의연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너스. 드디어 궁금합니다. 예, 5위까지 공개가 됐고요.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4위 보여주세요. 함께 식사할 때.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랑 있어도 기분이 좋지.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요? 왜?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먹는 것도 네. 웬만하면은 좀 좋은 사람들하고 먹는 걸 선호하죠. 만약에 이렇게 뭐 일적으로만 뭐 먹어야 되거나 그러면. 또 그러면 이제 먹다 집에 가서 소화제 먹고. 그 자리는 먹는 데 집중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 이제 그게 그 인맥, 그 사람들과의 라포 형성 이런 것들이죠, 전문 용어로. 그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먹어야죠. 그치. 긴장을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그게 아닌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방송국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여기 뭐 수경 앵커나 먹기 다 편해요. 먹는데 집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새로 뭐 만난다거나 뭐 새로운 인맥이 연결될 때 이럴 때 소개팅 식사 자리 이런 거, 밥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런 거. 그렇죠. 상견례 식사 자리가 최고고. 그때는 젓가락이 어딨지? 뭐 말라는데 콧구멍에 넣고 막 이러는데. 아무리 진짜 그 앞에 그렇죠. 산의 예. 진미가 있어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제대로 느낄 수가 없죠. 먹으면서 좀 이렇게 네. 풀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긴장될 때 제일 좋은 거 뭐 할 거 없으면 먹으면 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렇죠. 네. 뭐 막 얘기해서 질문할 거 없어요? 소개팅 때? 그럼 바로 입에다 뭘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럼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가서 내가 뭔 말을 해야 될까? 그치. 우리야 가면은 말을 그만해야겠다 이러지만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이거 일적인 거하고 그런 자리는 또 다르죠. 또 다릅니까? 과묵해서. 그래요? 아니고 자기가 그러구나. 너무 빵 터지네. 예, 알겠습니다. 과묵해요, 나는. 예, 네. 과묵한 김수경 앵커입니다. 지금 네. 철저하게 다른 모습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김봉만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우관입니다. 네, 전문가님은 가정의 달 저희 4일이나 쉬잖아요. 이제 뭐 하실 예정이세요? 예. 계획 좀 있으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일 없으면 네, 혼산.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많이 가니까 비가 오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주말에는 일단 잠깐 올라갔다 오고요. 비 올 때도. 근데 5월달 또 준비해야죠. 또 이것저것 뭐 자료 또 분석해야 될 거 같아 해가지고 네. 예,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아마도 좀 일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와, 일벌레. 특별한 지금 계획 없습니다. 산벌레, 아이고. 일벌레. 항상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근데 이제 산에 가실 때요, 전문가님 비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심히 갔다 오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걱정됩니다.
김봉원 전문가 없으면 안 돼요. 네. 네, 휘청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조금 이따 두 분이 또 같이 갔다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종국 전문가님이.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또 갔다 오셔야지 전기를 받아서 시장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또 타이밍이라고 하셔가지고. 빨리 날 잡으세요. 전문가님 같이 산에 기도 갔다 오시는 걸 많은 분들이 5월 한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중순 정도. 좋습니다. 예, 그 예. 이후로 주식 사면 되겠네요. 네, 노련해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전까지 잘 버티기 위해서는 네. 오늘의 진단 필요합니다. 자, 첫 그러게요. 번째 네. 종목입니다. 판타지 기사님께서 캠트로스 아닙니다. 캠트로 닉스. 닉스. 예, 23,000원에 10%. 오늘 약간 손실이고요. 최근에 캠트로닉스는 그야말로 약간은 횡보 구간을 길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하네요. 중요한 거는 이분 단기로 보셨는데 아니 한 달간 너무 움직임이 적네요. 네. 차라리 지금 더 살까요? 저는 단기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기간에 빠져나온다. 그렇죠. 자, 과연 해도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아주 급하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캠트로닉스입니다. 32,000원까지 간 이후에 약간은 지금 시세가 이제 많이 좀 내려오는 상태인데 이때 더 모아야 되는 건지 어떤 관점이실까요? 일단 뭐 다음 주 연휴가 있으니까 지금 매수를 좀 일부 좀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인데 그 연휴가 있으니까 연휴 끝나고 한번 고려를 일단 해보시길 말씀드리고요. 뭐 4월달 내내 지금 계속 행보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격 같은 경우는 4월달 지수 반등, 하락 이후에 반등 줄 때 반등 폭이 지금 그다지 크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그 이슈가 다른 쪽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행보를 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체 실적 대비해서 주가 지금 연결기했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월봉 봐서는 다음 주 초반까지 좀 눌렀다가 그러니까 이번 달 후반 정도 가게 되면 주가 좀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조정 좀 주지 않습니까? 지난달 3월 달하고 2월 달에 에너지를 많이 지금 소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 2월 달 이상의 그 거래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4월 달에 지수가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등 폭이 좀 저조했던 겁니다. 보통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 그 4월과 이제 5월 한 중순 정도, 한 달 반 정도 에너지 비추로 하기 위한 주가 지금 승고리 조정이 많이 이어지니까 그냥 보유 물량만 일단 홀딩 하시고 다음 주 연휴 끝나고 나서 자 위쪽으로 이제 되돌림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61선이죠. 61선. 그러니까 단기로 보셨으니까 아마 그 정도 보시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전후에서는 한번 단기로 끊어주는 전략.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래가 전혀 없어가지고 오늘도 이제 10만 주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만약에 추가를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 5% 10% 추가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한 3번 정도, 한 3일 정도 나눠서 분할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가 안 나와버리면 이거 한 달을 옆으로 또 행보를 할지 더 빠질 자리는 없는데 한 달을 행보를 할지 아니면 뭐 보름을 행보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연휴가 있고 하니까 일단 보유 물량 홀딩하시고 매수한 가격 대비 물리 종목 아닙니다. 단기를 한 25,000원, 한 26,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시고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자, 연휴 마치고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와 같은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단기 목표가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 잡아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피롭틱스 가자라고 저희 우상현님께서 함께 네. 외쳐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가야 돼. 이렇게 눌려있던 종목들이 요즘에 좀 가는 것만 가고 정책주 안에서 계속 순환매 돌고 하니까 그렇죠. 은근히 소외주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있기가 사실 힘든데 또 중심이 없어도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은 네. 그런 어려운 장입니다. 네, 까면 되는데 못 가는 주식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금이 제한적이라서. 맞아요. 선택을 받으려면 뭔가 이렇게 또 눈에 띄어야 돼. 이슈몰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좋은 거 말고도.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야지 그게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소외되는 것도 적어지고 네. 좀 풍성해지는 건데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금이 많이 풀리기를 좀 같이 기대해보면서 현대 오토에버로 넘어가 드릴게요. 자율주행 가는군요. 네, 예. 리아님의 종목입니다. 11만 7,500원이시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익권이시고 예. 10% 물량되고 계세요. 저점인 듯해서 들어갔는데 조금씩 오르는 것 같긴 합니다. 단기 중기 매도가. 네.
근데 이제 속도가 저희 시청자님 생각만큼 안 가는 것 같은 네. 뉘앙스가 좀 느껴지죠. 가긴 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질 네. 땐 빠릅니까? 그래서 좀 시원하게 쭉쭉 안 가면은 단계 대응하시려는 것 같고 아니다 하시면은 중계까지도 시간 여유는 네,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고점까지 아마 노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문가님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요. 단계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인지 중계가 나은 선택인지 먼저 좀 태기를 해주세요. 뭐가 좋을까요? 자, 일단 현대오토웨버는 이제 철저하게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차 주가 영향 받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가 관세 부과하면서 급락 나오면서, 예, 같이 이제 기아차도 대밀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대오토웨버도, 그대로 좀 영향을 받죠.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조금 반등 폭이 좀 가파릅니다. 현대기아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제 6월 달에 그 로보택시 출시하잖아요. 테슬라에서.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인가요? 이번 주 초반에 그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좀 완화해주겠다.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급등 나왔던 것이고, 예,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주가가 현대하고 기아차보다는 좀 반등 폭이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테슬라가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유럽 및 중국 자율주행 그 FSD 완전 자율주행 허가를 이제 승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는 기본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성격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작년 4분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제2의 성장 물결은 바로 이제 FSD죠. 네, 자율주행에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오토웨버가 이제 국내 관련해가 대장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보는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과 저점의 추세 상단 저항 라인, 그러니까 121선 언저리예요. 직전 고점이면서 13만 5천 원 정도 오게 되면 거기서 한번 끊었다가 눌림 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현대오토웨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이제 고점이 17만 5천 원인데 그 정도 라인까지도 오늘 하반기 가져가면 충분히 가지 않겠나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는 한 13만 5천 원, 14만 원. 중장기는 작년 연중 고점인 한 17만 원, 18만 원 라인까지 보여 나가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중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되시면 중기까지 가시죠. 네, 그냥 일단은 들고 계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언제 팔까 이제 요금에만 하시면 되시지. 행복합니다. 네. 자, 현대오토웨버였고요. 자, 채팅창에 지금 이종복 전문가님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심각하게 이 헤어스타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대신 좀 물어보라고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봉반 전문가님, 지금 이종복 전문가님이 예전에 우리 김봉반 전문가님이 했었던 그 뽀글뽀글 머리 한 달 정도 되셨나? 3주 정도 되셨나? 갑자기 또 머리가 이렇게 차분해졌어요. 근데 옛날에 그 뽀글뽀글이 훨씬 더 예쁘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의사를 전달하셨는데 지금 머리를 바꾸실 의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종복 전문가님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짧게만. 뭐가 더 나으세요? 권행은? 저요? 네. 저는 좀 머리 조금 더 길러서 다시 뽀글뽀글로 넘어갈 겁니다. 헤어스타일이. 길러서. 네, 잠깐 좀 머리 쇼커트로 좀 잘랐고요. 네. 네, 좀 더 길러가지고 그전처럼 다시 파마를 할 예정이에요. 네. 남의 머리까지 다 신경 쓰시나? 아니 근데 진짜 전문가님 그 머리하고 굉장히 동안되셨었잖아요. 저희가 너무 멋있다고 머리 스타일 하시는데 IT 그러니까 판교 쪽에서 IT 기업을 하시는 약간 그런 중소기업 느낌. CEO나 약 상무급 이상의 임원급의 느낌이 났었거든요. 네. 하지만 더 업그레이드된 뽀글이로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길러서 그렇죠. 훨씬 더 획기적인 스타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뽀글이가 최고야. 이종국 전문가님 최고야. 뽀글이가. 하여튼 머리가 좀 길이가 좀 있어야지 꼬아도 이뻐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셨어요. 잘 어울리셨어요. 어쨌든 바꾸신다고 하니까 의견 합의 봤네요. 봤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질문하고 있다니 참 어쨌든간 자 다른 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 갈 텐데요. 네, 한미반도체 봐드려야 돼요. 한미반도체 요즘 너무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남한좋은 소프터님께서 84,350원. 네, 12%. 물타기 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중인데 그런 중이라고 하세요. 지금 계속 이 작업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여기서 더 바닥이 나올까? 네, 진바닥인지 가바닥인지가 애매해가지고 이걸 더 사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이게 맞는가? 이게 좀 아리송하셨나 봐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한화 쪽이랑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쵸. 소송이나 이런 쪽에 걸려 있는데 하이닉스 쪽은 하이닉스. 별 문제 없다고 그랬고 한화 쪽이랑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화 쪽에서 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바닥이 나올까요? 네. 자, 전략 보니까 추가 매수하고 단기 딱 두 가지네요. 저렇게 많이 빠졌었어요? 58,000원까지?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많이 빠졌었네요. 네, 뭐 회사 자체는 전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위에서 보면 또 되게 많이 아직도 밀려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할 만하죠. 그런가? 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해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여야 될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그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정도면 일단 저점이다라고 좀 보거든요. 뭐 실적 대비해서 뭐 그렇고 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에서 뭐 철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 직접 납품 들어간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주고 매수하더라도 고점 이제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보유한 물량 84,500원에 3,000원에 그 지금 뭐 12%니까 한 3%, 한 15%까지 일단 채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 이슈는 나왔는데 해결이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죠? 예, 그래서 2, 3% 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그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예, 그런 관점에서. 우선 단기적으로 이제 91선, 그러니까 이 경기선, 그러니까 121선이 요거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선이, 그러니까 121선이 경기선이라고 그러죠. 예, 1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이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약간 이제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61선 수급선하고 지금 121선이 같이, 지금 또 91선을 대두시켰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이제 한번 또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 매물 얻어맞고 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준다 그러면 10만 원 내지 아니면 한 9만 5천 원 라인 정도. 여기에 지금 매물이 많이 산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 추천드리고 나서 한 70% 올랐다가 다시 저점타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지금 단기적으로 작년처럼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중기 추세 회복하고 바로 가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 그러니까 중기로 보신다 그러면 저점을 찍었으니까 일부 물량은 하반기까지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올 1월달, 2월달 고점 12만 원 이상까지 갈 거라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 안팎에서 한번 끊어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된다는 얘기. 단기 물량은 그런 관점에서 우선은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단기와 중기 구분하셔가지고 그 기간까지만이라도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전략은 홀딩 전략, 보유 전략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거의 매일 질문 올라오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약간 좀 맨날 업데이트되는 측면에서 지금 12%니까 2, 3% 네. 추가하셔가지고 총 15%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95,000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대응하시면 되고 같은 라인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3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해가지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행복을 순간. 느끼는 순간 3위 공개해 주세요. 3위입니다. 일상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저는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할 때 통해야죠. 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네. 끝까지 대화가 가능한 사람과 결혼하자 이거였어요. 끝까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 이제 관에 들어가는 거죠. 끝까지. 그러려면은 일단은 뭐 가치관도 좀 맞아야 되고. 근데 그거 모르는데 그 살다 보면은 또 축축 튀어나오는 그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생각 같은 게 좀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가장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 이게 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맞는 사람하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사족이니까. 큰 틀만 맞으면. 네, 그리고 약간 네네. 욕심 버리고. 자, 그렇게 해서 대화할 때 제일 좋은 시그널은 대화할 때 서로 약간씩 웃는 거. 가치관도 가치관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어투나 말투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똑같은 중요해요. 말. 되게 중요해요. 너무 공감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네. 이게 말투 이게 너무 편하면 또 약간 축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존댓말을 서로 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그건 아니고 적당히 그냥 존댓말 예전에 빠이빠이 했고 그렇죠. 그것보다 그런 말투 이런 거 있잖아요. 말투 이런 거 어투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약간은 다정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얘기라도 그렇죠. 그렇죠. 뭐 맞아요. 밥 먹었어? 밥 먹었냐? 이거
이거보다는 단어 사용도. 밥 그쵸? 먹었어? 나 먹고 왔어. 이 이하이면 정도. 끝에 야는 붙이지 마세요. 야는 안 해요. 뭐뭐 했냐? 전 그건 했냐? 애한테도 이거 안 해요. 그건 애한테도 안 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제가 들었을 때도 기분 나쁘거든요. 자, 어쨌든 일상을 서로 공유해서 대화 나눌 때 네. 결혼 전에는 미소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엔 편안하게 또 얘기하는 게 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시에 벌써 1시간 동안 변화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걷어가 주시죠.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1시간 사이에 또 시장의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같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상위권에는 이 SKT 해킹 사태와 관련된 종목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KTIS가 가장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현재 구간에도 3,000원 부근에서 강세 움직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LG헬로비전까지 자리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3,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MD바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해이발 호재가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상승 탄력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데요. 14%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3,0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반도체 투톱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현재 구간에도 4%가량의 강한 반등 움직임 지켜내면서 18만 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4월에는 단 4거래일만 수급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전히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형지 INC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18%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로 내려와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듯이 여전히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6%가량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 8위에 들어와 있는 하나시스템도 7% 정도의 빨간불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41,8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9위에는 토모큐브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토모큐브의 홀로토모그래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로도 5년 이상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 19,000원 선 안팎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이 원전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면서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위권 아래로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위에는 인스피언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난 29일에 11,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하면서 고점을 기록하고 이후에는 다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는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3%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 들어와 있는 웅진, 당일 누적으로 만나봤을 때보다 더욱더 탄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800원 선대에 올라섰고요. 현재도 그 부근에서 28%의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한덕수 테마주로 분류되는 포메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4,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도 상한가 그대로 유지한 채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되는 태양금속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한동훈 테마주가 또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15%까지 오름세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음봉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7% 정도의 오름세는 가져가면서 3,2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내려와 보면 WCP가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1분기 영업 손실이 30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쉽사리 만원 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장에는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면서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오션은 오버행 우려가 대두되면서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에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8만 원 선 회복을 시도하면서 현재 구간에는 79,2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위에는 Y2솔루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희귀병 파이프라인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도 20% 안팎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3,000원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KTCS도 들어와 있는데요. 닷새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오름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면서 2,800원 선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또 비만치료제 관련주 나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오늘장에 또 20% 넘는 강한 움직임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요. 끝으로 20위에는 D&D 파마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76,000원대까지 올라섰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한 채 72,000원 선에서 5%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현재 순위권에는 잠깐 빠져있지만 오늘장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전력 전선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AI 확산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미국발 정책 호재와 체코 신규 원전 수주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매력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참 잘 나가던 전력 전선주 인프라 쪽인데 네. 몇 번 또 이게 난코스를 만나긴 했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할 거라는 생각이 워낙에 확실하기 때문에 네. 좋게 봤었었고 이번 주에도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더 우선 더 갈 수 있을런지 참 그게 참 걱정입니다. 전문가님, 전력 전선주들 좋은 건 아는데 더 갈지는 또 약간 물음표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출액이 꾸준하게 일단 증가하는 추이고, 이제 증가 폭은 좀 둔화됐습니다만은, HD, 현대일렉트론부터 해가지고, 일반 성장 관련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추이입니다. 오늘 산자부에서 수출 주역 15개 품목 4월 수출 품목 발표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582억 달러, 그러니까 한 3% 정도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쭉 보면, 3월보다는 4월 달에,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이제 실질적으로 4월부터 이제 펼쳐졌는데 오히려 3월보다 늘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선박 쪽이 3월 달에 50% 증가했고 이번 달은 4월 달에 17%. 일반 기계 쪽, 석유화학, 석유 제품 쪽은 이제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감소폭이 줄었고 반도체도 일단 좀 늘었고요. 4월 달에. 예, 그리고 다른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1년 만에 지금 플러스 전환됐거든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4.7, 예, 4월 달에 13.7%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전선 쪽도 이제 항목별로 제가 쭉 보니까 좀 증가하는 추인데 증가 속도는 작년보다는 약간 더디다.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HD, 현대일렉트론부터 해가지고 현재 주가는 저점은 나왔는데 예, 바로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 기업이 대장이죠. 외인들이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 차원에서 다른 반도체 팔고 이쪽은 계속 매집을 하는데요. 전력 같은 경우는 또 여름철 수요가 또 늘어날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전기 먹는 하마다 보니까 AI 데이터가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SMR 또 재료가 있죠. 소형 원전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전력이 원래 이제 선발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요인이 지금 펼쳐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 하락장에서 얘네들은 계속 올랐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제 지수가 반도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밀었던 종목군들 업종이 다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급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 갈 거로 보는데 단지 5월 달에 이제 외인들이 좀 수급이 바뀐다 그러면 4월 달에 올랐던 종목군들은 이제 눌림을 줄 것이고 4월 달에 많이 빠지고 일부 반등이 미미하게 들어온 종목군들 하이닉스부터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해드리자라면 전력 전선 같은 경우도 또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어떤 또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휴전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수혜줍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상향 기적 그대로 걸어나가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5월 달에 바뀌면 특히 외국인들 그때는 이제 한 템포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전력 전선주 고민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참고하셔가지고 적당한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 더 가보죠. 네. 자, 이번에는 종목을 여러분께서 여러 명이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광복님, 김선희님. 고용 볼게요. 네.
이 김선희님은 16,000원. 좀 더 높으세요. 이광봉님은 14,400원이고 네네. 비중 10% 3%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뭐 단기 이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세요? 고영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4%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 부분들도 최근에 보여줬고 네네. 시세가 좀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한데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매문의 주셨네요. 더 사신다. 네. 16,000원이시니까 이분은 또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트가 다 비슷해요. 알아보죠. 자, 전문의 고용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시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리는 그런 그림인데 이것도 뭐 추가 매수나 단기 전략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고용 같은 경우도 그 현재 13,000원, 뭐 16,000원 그 전후에서 이제 매수하셨다 그러면 물리 종목 아닙니다. 이럴 때는 워낙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 만큼 이제 하락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제 주가가 거래가 안 나오면 이 하락폭만큼 주가 또 조정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조정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휴 끝나고 나서 오늘 지금 패턴은 괜찮습니다. 그 양음양 패턴이죠. 양음양.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 그러면 다음 주 연휴 끝나고 나서 60에서 언저리, 그러니까 16,000원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매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달, 그러니까 1월 달에 고용 같은 경우도 급락 나오고 나서 작년부터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죠. 그러니까 최대 거래가 맥점에서 터졌다는 얘기는 결국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지난달 시장 밀리면서 가급적 이제 120개여서 월봉에서, 그러니까 15,000원 이하로 안 밀리면 좋은데 그 아래로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16,000원 그 구간이 월봉에 120개여서 10년이죠. 그 다음에 60개여서 5년입니다. 아주 상당히 그 강한 그 매물벽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거기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응 들어올 때. 아시겠죠? 거래가 터져가지고 만약 16,000원을 장중에 장대 양봉 돌파해버린다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말 드리지 않습니까? 최고점 대비 이제 오른쪽 어깨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입니까? 18,000원, 19,000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16,000원 전후, 돌파 시에는 18,000원, 19,000원 정도 기술적으로 우선 그렇게 보고 대응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홀딩입니다. 자, 우리 고영 기술적인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추가 매수도 얘기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1차적으로는 16,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거기 좀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뚫어내면 18,000원에서 19,000원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뭐 지금 특별히 뭐 일정에 대해서 종목을 말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네. 어떻게 싱숭생숭함이 채팅창에서도 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싱숭생숭? 그러니까 뭐 네. 오늘 좀 쉬는 날이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죠.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1,300 지금 47분 함께 진짜. 두고 계시는데 평소보다 그래도 조금 떨어지긴 해요. 떨어져도 이럴 네.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찐이에요. 제가 봐서. 이게 힘들 때 들어와 주시는 게 가장 찐이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 뭐 다 저희 착석해 주시는 분들은 다 계세요. 지금. 그렇죠. 네, 거의 다 계세요. 자, 어쨌든 간에 네. 이 뭔가 여기서 주제를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다 각자 지금 각계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서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 2위 남아 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 남아 있는 게 여행, 외출, 함께 할 때. 뭐가 지금 높죠? 그리고 투표율이?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웃는 모습이 제일 강하긴 해요. 웃을 때, 네. 웃는 모습을 볼 때, 네. 가장 부담 없고 그때 제일 힘들 때 웃는 걸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힐링이 돼요. 당사자 입장에서. 진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 얼굴로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이게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화가 밝게 났다가도 같이 찡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맞아. 근데 화를 더 돋굴 때도 이제 화나 죽겠는데 막 실실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우선은 상황에 맞게긴 한데 그렇지. 웬만하면 그래도 웃는 얼굴이 낫다. 우선 예. 이를 드러내고 웃지 말고 눈치는 입꼬리만 좀 챙겨가면서 챙겨가면서. 상황에 맞는 미소를 지으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이렇게 좀 고등화 돼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예. 쉽지 않습니다. 다음 저희 17분이네 벌써. 하나 더 네, 넘어갑니다. 포스코홀딩스인가요? 네, 요거 태양과 갈게요. 바람님. 26만 6천 원이 매수가시고 비중이 20%, 손절가와 목표가를 딱 여쭤보셨는데 기간은 중기입니다. 네, 중기로 해서 여쭤보셨고 포스코홀딩스가 한참 2월에서 3월 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고생 많이 했죠, 포스코홀딩스도. 네. 근데 그때를 좀 놓치시고 그 다음에 좀. 근데 올라가게 무색하게 또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요즘에 또 답답해.
그러니까 답답한 거에서도 나름 상단 가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중기로 봤을 때 과연 네네. 옛날처럼 이거 올라가는 것도 또 추세가 아니라 잠깐 또 올라가는 거였어가지고 네네네. 잘 잡으셔야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 사실 고생했던 포스코홀딩스죠.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었는데 전문가님 이제 중기로 보는 시각에서 손절 라인은 특별히 뭐 정하실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목표가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중기적인 시각에서는 계속 좀 이삭죽기 차원에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거 뭐 손절가 없어요. 예, 지난 그 2월달 저점 22만 7천 원이고 현재 가격대는 그 의미 없는 가격입니다. 오늘 시장이 아침에 환율이 지금 변동 상당히 심하죠. 아침에 10원 올랐다가 지금 또 아까 장중에 10원 급락이 나오면서 그래도 지수가 올리는데 지금 대만 뉴달러가 장중에 한 2.4% 급락이 나옵니다. 대만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420원 이탈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부터 이제 일본하고 미국과 본격적인 간세 협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좀 간세 협상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 효과가 뭐냐면 지금 4개 주제를 얘기했죠. 미국에서 간세, 비간세, 그다음 경제 안보 분야, 투자 협력, 이쪽 뭐 LNG라든지 뭐 다른 조선 쪽이고 여기에 통화 정책이 들어가면 통화 정책.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환율 절상을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환율 절상. 그럼 이제 원화 강세 현안될 것이고 대만 달러도 지금 그래서 지금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본 엔화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원화가 강세 현안됐을 때 어떤 업종이 이제 5월달,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수혜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내수 쪽,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쪽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3월 달에 15개 주요 품목 중에 여기 보시면 철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10% 정도 하락을 기록했어요. 근데 4월 달에 보니까 철강이 플러스 5.4로 돌아섰습니다. 5.4로. 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3월 달에 2차 전지가 마이너스 4.7을 기록했고 수출 증가율이 4월 달은 오히려 무려 플러스 13.7%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최고치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수출이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계속 11개월 마이너스였다가 1년 만에 지금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환율 원화 강세될 것이지. 가격 주가 어차피 지금 저평가지. 2차 전지 지금 터닝 나오지. 그죠? 예, 이런 종목은 이제 모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처럼 옆으로 조금 빡빡 길 때, 예, 서들지 마시고 분할로 좀 모아가시고, 단기적인 전략은 직전 고점, 3월달 고점이죠. 32만원 전후 보시면 되고, 하반기까지 보신다 그러면은, 예, 그 이상, 뭐, 40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그대로 좀 유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걱정할 게 없네요. 포스코홀딩스 네. 일단 가져가 보십시다. 네, 뭐 이렇게 이동국 얘기해 전문가나 주셨어요. 우리 김봉만 전문가나 이제 2차 전지 쪽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 네. 얘기를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포스코홀딩스 얘기 좀 들어봤고요. 지금 보니까 미스터 진단. 왜요? 미스터 진단이 왜 가고 싶어요? 순간 훅 보였는데. 네. 자, 어쨌든 간에 미스터 진단 오늘 저녁에도 합니다. 오늘은 몇 명 오실까요? 와, 오늘도 합니다. 진짜 저희는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네. 2시간 반 하는데. 갑니다. 예. 그런데 예. 몇 명이 오실까 좀 궁금해요. 한 4,000명? 근데 진짜 많이 나가신 것 같긴 해요. 지금 서울 자체가 굉장히 약간 좀 가벼워진 기분이에요. 차라리 잘 됐다는 많이 생각도 드는 게 가셨나 봐. 예. 오히려 TV로 보시는 건 저희한테 그 카운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들어오실 때 바깥에 나가 있을 때 아, 맞네. 무조건 휴대전화로 보잖아요. 맞네. 비행기 안에서, 뭐, 공항에서, 버스에서, 차 안에서 다 보시니까. 그렇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안전이 허락하는 내에서 네. 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네. 기다릴게요. 아까 뭐 미진에 많이 오시면은 뭐 힌트 많이 주실 것 같던데. 네, 이동국 저희 전문가님. 항상 준비가 네.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카운팅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자, 여러분 덕에 저희도 좋은 정보 좀 얻어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볼게요. 셀트리온. 예, 상승파동님의 갈까요? 종목이고 15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6만 2,600원이니까 지금 수익 중이시고 7%입니다. 약간 이제 뭐 10%면 10, 20이면 20 이게 아니라 또 7%니까 뭔가 그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단기 중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셀트리온인데요. 많이 밀렸네요.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에 한 19만 원까지 갔다가 쭉 한번 밀렸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네.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단기 반등인 건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올해 영업이익이 사실은 그 작년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도 많이 증가하거든요. 연결 기준 했을 때. 예, 셀트리온 작년에 영업이익이 4,900억. 근데 올해는 이제 한 예상이 한 1조 한 2천억, 3천억, 5천억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작년에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지금 빠질 이유가 없는데 지난 그 4월때 물론 시장 하락 영향도 있습니다만 다른 바이오로직,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많이 뺐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공매도 때문에. 제가 보니까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좀 안정화 됐습니다만은 이제 공매도 여기서 더 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중규를 일단 보셔도 됩니다. 실적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 대비해서 최소 영업이익이 한 2-3배 정도 증가하고 작년이 최악이었어요. 셀트리온이.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무겁게 움직이니까 항상 제가 단기와 중기 개인들이 조폐공사도 아니고 돈이 뭐 무한정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이제 조금 좀 줄어들고 있고 만약 쇼커버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재료가 나온다든지 뭐 실적 뭐 우리가 이제 감안한다 그러면 주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18만 원 동안 10만 원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 행보했던 그 가격대죠. 거기가 또 강한 또 저항입니다. 거기서 또 다시 한번 또 공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17만 원, 18만 원 정도 일단 보세요. 아시겠죠? 고단가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 보고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 잡는 건데 우선은 이번 달까지는 셀트리온도 이왕 빠진 김에 계속 뭐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라도 바득 나올 때 17만 원, 18만 원 초반 보고 좀 장기적으로 하반까지 보신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월봉에 지금 120개여서 지지 구간이고 다른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2000마다 이건 없습니다. 위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고꾸라 제가 봐서는 뭐 실적 보서는 지금 위쪽으로 가겠죠. 하반기까지. 그랬을 때는 뭐 최소 20만 원에서 그 이상까지 보셔도 됩니다. 단기 한 17만 원 전후, 중장기는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상 이렇게 설정하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승파동님의 셀트리온 단기 목표가 17에서 18 정도 잡아드렸으니까요. 네. 수익 내고 다시 한번 재매수에 대한 기회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봉만 전문가하고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시고 산 조심히 잘 갔다 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봉만 전문가님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이종복 전문가님과 함께 등산하는 날은 17일이라고 합니다. 네, 알려주시네요. 네. 따라가지 마시고요. 장소는 안 알려주셨어요. 두 분만 하시라고. 네, 날짜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 2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1, 2위 행복한 순간 네. 보여주세요. 2위는 여행이나 외출을 함께 할 때, 놀러 갈 때. 20%. 1위는 웃는 모습을 볼 때. 그래, 이게 웃는 얼굴이 이거 네. 최고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간 뭐 자녀가 웃든 부모님이 웃든 뭐든 웃는 건 좋은 거예요. 뭐 안 좋은데 울겠습니까? 그 울면 안 돼요. 고생한 것도 다 마음이 스르르 풀리죠. 서운했던 것도 스르르 풀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가끔 네. 그게 믿을 수 없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논리적인 보는 게 없는데 네.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웃자고요. 웃어야죠. 네, 하하하. 네, 좋습니다. 어떡하지, 분위기를? 웃어야지 뭐 그냥 웃어야죠. 그러니까. 어색할 때도 웃으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율이 변동이 좀 많이 있었는데 낙폭이 좀 주네요. 1,419원. 근데 환율이 일단 변동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좀 신경을 쓰이는 대목이지만 지수는 크게 안 흔들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계속해서 오늘 뭐 정치 테마주로 거래대금 많이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좀 강한 움직임도 그러네요. 그대로 연동돼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까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십시오.